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제가 지난 시간에 올려드린 영어 습득 이것부터 하세요라는 영상 보셨나요? 만약 못 보셨다면 자, 여기 위에 살짝 남겨놓고 갈 테니까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영어 영상 시청에 대한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유튜브에 영어 성공 스토리들을 보면 덕후분들, 미드에 너무 푹 빠지셔가지고 영어를 하나도 모르셨는데 계속 그냥 그 미드가 너무 재밌어서 푹 빠지셔서 보다가 어느새 진정한 영어 실력자가 되신 분들의 이야기, 성공 스토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저도 많이 봤는데 저는 정말 그분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정말 저는 그분들이 축복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무언가를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어떤 것이든 무언가를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저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영어 시험 잘 봐야 되고 수능 봐야 되고 그냥 영어 점수 잘 받으면 영어를 잘하는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왔던 케이스라 한국에서는 뭐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 솔직히 이런 관심도 없었어요. 영국에 온 뒤로 어쨌든 생존을 위한 여기서 살아가야 하니까 영어가 자꾸 접해지니까 영어를 접한 케이스예요. 저는 살아가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영어를 한 케이스예요. 전 즐기면서 한 케이스가 아니라 솔직히 처음에 저는 영어가 좀 많이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이 영어 영상을 어떻게 저는 시작을 하게 됐냐면 처음에 영국에 왔을 때 제가 홈스테이를 했었어요. 홈스테이를 했는데 매일 저녁마다 저희 홈스테이 가족들이 이제 거실에 모여서 밤마다 일일 드라마를 시청하셨어요. 근데 저도 어쨌든 홈스테이를 하니까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영어를 최대한 내가 많이 활용해봐야겠다. 영어에 많이 노출시켜야겠다라는 그때 당시 그냥 그 마음가짐으로 나는 그냥 밤마다 알아듣지 못해도 거기에 껴가지고 거실에 앉아서 그 일일 드라마를 같이 시청했어요. 고통스러웠죠. 일단 이분들하고 같이 시간도 보내고 영어로 조금이라도 더 영어로 말해보고 영어를 활용하고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 있긴 했지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영상을 보고 있는 게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정말 매일매일 했어요. 그 홈스테이를 하는 동안 매일매일 계속 그냥 그 거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 영상을 일일 드라마를 시청했어요. 자막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영어만 쭉쭉쭉 들리는데 근데 계속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일단 영상으로라도 보니까 조금씩 스토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쟤네가 어떤 모습이구나. 그냥 저 장면에서 제가 어떻게 조금 추측도 하는 거가 있고 유추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그 중에서도 들리는 영어들을 제가 좀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짜맞추는 것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다음 에피소드가 기다려지고 이게 끝나면 아쉬운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뭐 그렇다고 제가 100% 이걸 알아듣고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아직도 초급 단계인데 그래도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드에 빠지면서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저녁을 먹고 나면 무조건 거실에 앉아서 우리는 일일 드라마를 시청한다. 이게 하루의 루틴, 저녁 루틴이 되고 습관이 되니까 나중에 홈스테이를 끝나고 제가 나중에 이제 이사를 해서 갔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그냥 그 드라마를 계속 즐겨보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의 남편인 그때 당시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같이 이제 뭔가 즐길 걸 찾으니까 계속 영어로 관련된 거를 받게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영어를 즐기게 되고 영어로 된 영상을 즐기게 됐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케이스 정말 지금 이미 뭐 즐기시고 계시는 분들은 축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와 같이 뭔가 그렇게 재미가 있는 건 아닌데 영어 습득? 영어를 잘하고는 싶어. 그래서 영어 영상 보는 거 좋다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부터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시청해 주세요. 그럼 첫 번째, 영어 영상. 그럼 어떤 거를 선정해서 어떤 걸 선택해서 봐야 할까요? 이것도 영어 원서 책을 선정하는 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첫째, 흥미. 내가 좋아하는 거. 둘째,
지금 현재 여러분의 영어 실력에 맞는 걸 고르셔야 되세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르가 있잖아요. 뭐 스릴러라든지 코미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르를 한번 쓱 골라서 보시고 자막 없이 한번 보시고 그 내용이 그 한 에피소드가 60% 정도 자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신다면 그거는 지금 여러분께 맞는 거니까 그 영상을 시청하셔도 되세요. 하지만 그 정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거는 지금 여러분보다 수준이 높은 영상이기 때문에 더 쉬운 영상, 아이들 영상도 괜찮으세요. 제가 영어 문서 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 아들 때문에 아이들 영상을 많이 보게 됐어요. 이거 은근히 재밌거든요. 이게 제 취향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페퍼피그라든지 아이들 영상이라고 해서 이게 유치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정말 실생활에 쓰이는 그냥 현실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어른들이 사용하는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혹시 뭐 만화나 이런 거 만화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으세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그냥 아이들 거라고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정말 최대한 쭉 한번 보세요. 그래서 60% 이해가 되셨다면 그게 지금 여러분의 수준에 맞으신 거니까 그거부터 시작하시면 되세요. 근데 저는 조금 아이들 거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어요. 흥미로운 것 중에 찾으셔서 여러분의 실력과 맞는 걸, 여러분의 레벨과 맞는 걸 찾으셔서 시청한다면 너무 좋죠.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그걸 찾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의 일단 수준에 맞는 거부터 시작하세요. 재미가 저도 처음에 재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다 보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거 다 보면 그 중에서 재밌는 게 생기세요. 그 중에서 재밌는 걸 만나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경험하시고 그렇게 보시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흥미가 생기고 즐기시는 순간이 오실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영어 영상 시청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을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3가지 기억해 주세요. 첫째, 자막 없이 보세요. 한글 자막도 절대, 한글 자막은 무조건 배척. 한글 자막은 아니세요. 한글 자막 없이, 영어 자막도 없이, 자막 없이 시작해 주세요. 힘드실 거예요. 처음엔 진짜 힘드실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리고 자꾸 자막을 켜고 싶은 그 유혹에서 흔들리실 거고 힘드실 건데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힘드시지만 이 힘든 시간을 조금 지나고 나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는 이렇게 자막 없이 보시게 되면 더 빠른 영어 실력 향상을 느끼실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시면.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힘드시더라도 자막 없이 도전해 보시기를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한글 자막 절대 보지 마세요. 자, 왜냐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의견은 한글 자막을 켜고 보면 일단은 자막을 읽는 거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한글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가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일단 한글 자막을 켜고 보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한국어로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영어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런 표현을 배울 수 있어서 저는 한글 자막을 켜고 가끔 보기도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러실 수도 있으시죠.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그게 절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나 그 번역된 그 한글 번역본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잘못된 번역을 익힐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글 자막으로 그 상황 표현을 배운다는 거에 그렇게 찬성하는 편은 아니고요. 2번째 의견. 같은 의미라고 해도 이 말하는 화사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하잖아요. 전 다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번역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그 영상 속의 그 배역이 의도하는 그 의미와 뉘앙스는 이런 부분인데 이 번역하는 번역가가 잘못게 그 의도 파악을 해서 번역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오류도 사실 저는 몇 번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된 거를 보기보다는 그냥 원서 그 자체, 그 원어 그 자체에서 정말 저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뉘앙스를 파악하는 게 저는 가장 적합한 언어를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저는 한글 자막을 켜고 보는 걸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계속 이렇게 한글로 이 상황에서 한글로 이 말을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계속 접근하다 보면 영어를 결국은 여러분이 스피킹을 하시나 실생활에서도 일단 먼저 한글로 생각하시고 그걸 머릿속에서 번역을 하셔가지고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 습관이 몸에 되다 보면 결국 그게 더 나중에는 장애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어는 영어 자체로 번역을 통하지 않고 그냥 영어는 영어대로 생각하고 영어를 영어대로 뱉으셔야 하는 연습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글 자막을 켜고 시청하시는 거를 저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첫 번째 자막 없이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똑같으세요. 완벽주의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영상 시청할 때 리스닝 테스트 아니잖아요. 이거 다 맞아가지고 다 들어가지고 답변해야 되고 만점 받아야 되는 리스닝 테스트가 아니에요. 절대 단어 하나하나 다 들으셔서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일단 영어는 한국어하고 너무 달라서 단어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 부분 참고해 주셔야 되시고요. 영어는 강세 언어라서 강세가 들어간 부위가 딱 들리게 돼 있어요. 강세가 약한 부분은 말하는 원어민 자체에서 그분이 말을 안 할 경우도 있어요. 강세가 없는 부분은 생략하고 말하는 원어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희는 당연히 안 들리죠. 원어민이 이미 말을 하지 않았는데 원어민이 말할 때부터 그 강세가 안 들어가는 부분을 말을 안 하고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저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왜 안 들리지? 이렇게 쉬웠던 게 왜 안 들리지? 저희 영화 보다가 너무 안 들려서 자막을 딱 켜면 이렇게 쉬운 문장이었는데 내가 이걸 왜 못 들었을까? 이런 경험 해보셨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마 그게 너무 강세가 약하게 들어가서 저희가 안 들렸거나 아니면 그 말하는 배우가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100번, 1000번을 들어도 저희가 들릴까요? 이거는 안 들리는 부분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모든 걸 듣는다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셔야 되세요. 그래서 편안하게 안 들리면 그냥 흘려넘기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서 읽기랑 똑같으세요. 전체 영상은 근데 조금 더 수월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면 그림이 있기 때문에 화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서 저 배우들이 어떤 상황인지 표정과 이런 걸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스토리를 따라가는데 더 유리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에게 적합한 60% 정도 이해가 가는 영상을 찾으셨다면 충분히 스토리를 따라가는 게 가능하시니까요. 즐기면서 하세요. 못 들으시는 부분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냥 일단 넘어가시고 나중에 자막 없이 반복해 보셔도 되세요. 반복 몇 번 해보셨는데 그래도 그 부분이 안 들리시면 그럴 경우에는 영어 자막을 한번 키세요. 키고 어떤 문장이었는지 보세요. 근데 무조건 안 들렸다고 이거를 바로 영어 자막을 켜서 확인하시기보다는 그 전에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 만약에 들리는 부분이 있다면 들리는 부분을 이용해서 그 유추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 저는 강추드립니다. 왜냐면 영어는 나중에 이제 리스닝 하시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세가 안 들어갈 부분은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들렸던 그 강세가 들어간 부분들을 보고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 빠바박 유추하는 실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 이건 필요한 부분이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훈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 영상을 보시면서 안 들리시는 부분은 이렇게 처음부터 바로 자막으로 확인하지 마시고 이게 어떤 내용일까 유추를 먼저 해보시고 그래도 너무 어려우시다면 그때 영어 자막을 키시고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셔도 되세요. 이 과정에서 리스닝, 영어 리스닝 향상의 정말 핵심 기술인 그 추론 능력, 제가 말씀드린 그 유추하시는 그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되실 거예요. 자, 그러시니 이렇게 완벽주의의 마음을 버리시고 영상도 즐긴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한번 꾸준히 봐보세요. 그럼 그러실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재미가 없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재미가 없어서 보질 못하겠어요. 당연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홈스테이 했을 때 저는 상황이 어떻게 강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저를 그런 영어 환경에 저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이해를 못해도 그냥 계속 영어에 노출을 시켰잖아요. 그게 필요하신 거예요.
재미가 있으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최고죠. 그분들은 정말 축복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 저 같은 분들은 이렇게 억지로라도 환경을 만드셔서 본인을 그 환경에 쏙 집어넣으셔야 되세요. 가둬두셔야 되세요. 그러니 재미가 없어도 조금 계속 보시다 보면 꾸준히 조금씩 보시다 보면 제가 정말 약속드릴 수 있어요. 이게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모르게 좀 들리시는 부분이 생기시면서 이해가 되시면서 또 영상을 따라가다 보면 또 그 흐름도 재밌게 가시면서 이해하시는 날이 오세요. 영화가 조금씩 들리면서 느는 날이 오세요. 그럼 재밌어지세요. 당연하죠. 내가 모르는 걸 알게 됐는데 얼마나 재밌고 신나겠어요. 그 순간까지가 조금 힘든 거예요. 그걸 견디셔야 하세요. 그걸 견디시는 게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 부분만 견디시면 되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말 그대로 정말 영어 환경 세팅을 해주셔야 되세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지금 내가 한국인지 영어권 나라에 있는지 한국에 계셔도 모를 정도로 영어에 둘러싸여 있으셔야 되세요. 그게 가능해요, 한국에서? 물론 한국에서 이런 생활이 힘드시겠지만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자, 제 수강생들에게도 저희가 말을 하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이어폰 끼실 수 있으시니까 시간 되실 때마다 이어폰 꽂고 영어 무조건 들으시는 거예요. 영어 노래든 팟캐스트든 어떤 것도 계속 시간 되실 때마다 영상 시청도 시간만 있으면 그냥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환경만 되시면 한국어 포기하시고 영어로 모든 여러분의 활동을 소비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것만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시는 영어 목표 이루실 수 있으세요. 영어 학습은 마라톤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조급하게 가시려고 하시기보다는 정말 꾸준히 즐기면서 그렇게 쭉 나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모르게 성장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만나뵐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영어 영상 추천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영어 관련해서 모든 궁금증이 있다면 아시죠?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